예, 오늘의 정찰 토픽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은 도대체 국정 운영자인가 해방꾼인가? 제가 조금 전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경로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이재명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로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내용을 전해 들었죠. 포스코 ENC 그 산업재해 그 부분을 가지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일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산업재해 발생한 데 대해서는 당연히 문책을 하고 그 재발 방지를 마련하는데 강력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고 본인도 이제 그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그 입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뭐 질책을 하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상황 그렇게 되니까 가뜩이나 기업이 위축되는데 더욱더 위축되는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통상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서 이렇게 갑자기 기업들을 몰아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뭐 좀 충분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중대재해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는 그런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어제 이 포스코 ENC에 대해서 경로를 해서 질책을 하고 나서 포스코 ENC가 이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을 했죠. 전면 중단을 해서 뭐 안전시설도 뭐 최종 점검을 마칠 때까지 작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한솔재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하고 경찰이 이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솔재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언론에서 어제 그 국무회의에서 그 이재명의 경로가 있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하고 경찰이 이 사고가 지난 16일에 일어난 건데 물론 이것도 안타까운 사고고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공교롭게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로가 있고 나서 오늘 한솔재지를 압수수색을 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이 산업재해 사망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나면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만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지금 처리 통과 일보 직전에 와 있죠.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미국과 통상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그 4천만 달러를 투자를 하는 그런 그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안을 내놨지만은 그것도 좀 이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엄청난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내외적으로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그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기업이 상당한 부담을 갖죠. 각 개별 이 하청업자들하고도 전부 다 협상을 해야 되고 하니까 큰 기업 같은 경우는 한 100개 정도 그 업체와 대상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언제 일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기업이 일종의 공포심을 갖는 그 상황이 됐는데 노란봉투법은 이제 곧 국회에서 처리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았던 그 법안이죠. 그래서 국내 경제단체 8곳에서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제단체들이 지금이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상법, 노란봉투법 개정 추진에 깊은 우려를 넘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최근에 이 어떤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뭐 기업을 압박하는 조치들을 취했지만 경제단체들이 이렇게 공통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죠. 그런데 워낙 이게 반기업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경제단체가 나서서 입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그 산업계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한국 저평가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심지어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그 EU 회원국들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그 모임인데 그 상공인들 모임인데 성명을 냈습니다. 노란봉투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는 매우 추상적이며 법례에도 맞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사용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 유럽 상인은 한국 투자를 철회할 수도 있다. 한국 투자를 철회할 수도 있다.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외국계 반도체 기업 대표는 한국은 반도체 기업하기 좋은 나라지만 노동법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노란봉투법까지 통과되면 한국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그 한국을 떠나거나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 외국 기업들이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암참이라고 했죠. 암참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그러니까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에 이어서 암참도 노란봉투법에 강력히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오늘 냈습니다. 지난해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도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 당시에도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한국의 경영 환경,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자, 이렇게 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상공인들조차 투자를 아예 다 빼내겠다든가 아니면 축소하겠다든가 이런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기어이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법으로 대기업들을 막 옥죄고 있는 또 특히 지금 미국과 그 동창 협상을 하는 이 상황에서 옥죄고 있는 행동을 하면서 말로는 이재명이 말로는 친기업적이다. 우리 정부는 친기업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친노동자 정부면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렇게 자기들이 그 법안을 다 추진을 하니까는 그 한 방향으로 가야지. 자기들은 친기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혹을 시키는 부분이죠. 앞뒤가 다른 국정운영. 제가 제일 초기에 이재명의 이중플레이 국정운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게 이중플레이입니다. 말 다르고 속 다르고 그리고 이 일종의 뭐 특검에게 하청을 주다시피 해서 정치보복을 하면서 우리는 정치보복을 안 하는 정부다. 완전히 이중플레이 하죠. 자, 이 부분도 이중플레이를 합니다. 오늘 신문 기사 제목이 중앙일보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제 기업 때리던 이 대통령, 오늘은 기업 배임제 완화해야. 오늘 그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재명이 이야기합니다. 배임제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다.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 경제 형벌이 많으면 기업이 위축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아 이런 말까지 했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 공장이 그 작업을 중단을 해버리고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 중한 외국 상공인들도 우려하는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말로는 배임죄 하나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 배임죄로 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남용되면은 이 배임죄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 그 기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은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어떤 사업을 벌여가지고 회사가 거기서 손실을 입으면은 이게
이 경영자가 배임죄가 돼버리니까는 이것은 없애버려야 된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은 그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쳐 있는데 지금 배임죄가 남용되면은 기업 활동 위축시킨다. 이거는 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온 말이죠.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안을 공포를 했고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여기서 재계가 반발을 하는데 이 마치 기업을 위해서 뭐 당근을 내놓듯이 했지만 그것은 다 옛날에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다.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전혀 이 중앙일보 제목처럼 어제 기업을 때려놓고 오늘은 기업을 위하는 척하는 그런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제가 국정 운영자인가 해방꾼인가 이렇게까지 이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대대적인 통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미국 대사가 없습니다. 미국에 한국 대사가 없습니다. 한국에도 미국 대사가 없습니다. 조셉 존이라고 그 대사 대리가 있죠. 우리는 미국에 지금 대사도 없는 상태에서 장관들이 미국 가가지고 무슨 뭐 협상을 하고 하면은 그 미국 조야에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 대사가 있어야 되는데 대사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은 이재명이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주요 국가의 대사들을 아무 대책도 없이 대안도 없이 지난번에 7월 4일, 14일까지 귀국하라 지시를 해서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사 내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보내기는커녕 그 미국 특사도 지금 뭐 김종인 하다가 또 박용만으로 바꿔놓고도 일정을 못 잡아서 내보내지도 못하고 있죠. 그렇게 실력 없는 그 정부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이달 중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미국, 일본, 러시아 주재 대사를 비롯해서 특임 공관장 30여 명을 모두 기임을 시켜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으니까는 다 일하지 마. 그 국내로 들어와. 다 철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관세 압박으로 미국 및 주요국의 관련 정보 입수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죠. 정보를 입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4강 대사를 동시에 다 들어와라고 해서 비워버렸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 박철희 주1대사,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황준국 주유엔 대사 전부 다 7월 14일까지 귀국하라. 그래서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주요국 대사들도 다 들어와 버렸는데 정권이 바뀔 경우에 신임 대통령은 그 전 정권이 임명한 대사들의 교체를 위해서 이제 후임자의 아그레망을 신청하는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죠. 일단은 새로운 이 대사가 갈 때까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특히 이건 또 예고된 거죠. 한미 통상 그 협상이 계속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 다 예고가 돼 있었던 건데 예정대로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미국 대사를 빼내버린 겁니다. 미국 대사뿐이 아니고 주요국 대사들 전부 다. 그때 이 협상을 하려고 할 때 이재명이 협상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재명 후보 시절에. 그때 우리가 큰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트럼프하고 협상하는. 그때 트럼프가 5나라 딱 찍어서 우방국이라고 우선 협상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미국 가고 했지만은 심지어 한덕수 대통령 그냥 된도 가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재명 당시 후보가 협상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테니까 정권 잡아서 우리가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트럼프 한번 만나지도 못하고 이 상황에 전화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미국 대사 다 빼내버렸고 거기다가 장관들은 전부 다 공항에서 바람맞고 백악관까지 가서도 못 만나고 대사가 없습니까? 없는 것도 한 이유가 되는 거죠. 대사가 그쪽에 인적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어서 딱 한국에서 장관이 가면 그 대사가 안내를 해가지고 연결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사라고 보기 싫다고 그냥 빼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정부입니까? 이게 지금 국정 운영자입니까? 해방권이지. 그리고 오늘 이 지금 D- 이틀이죠. 사실상 지금 시간 보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그 협상하는데 간세 협상. 그런데 오늘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 민주당 의원들이 쭉 몰려갔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반대 이렇게 구호를 외쳤는데 지금 미국에 이제 구준철하고 급파되어 있는 상황에서 같은 그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그 바로 미국산 쌀 수입하고 30개월령 소고기 시장 개방 그 문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상당히 이제 민감한 문제가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수입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을 향해서 이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전북 정읍구청 국회의원입니다. 윤준병은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농수산물 수입을 확대하려고 하는 건 깡패지 무엇이냐. 깡패다. 미국은 깡패 나라다. 또 문대림 의원은 결사항전을 할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했고 이 민주당하고 진보당 시민단체들이 오늘 뭐 공동 주최한 그 국회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거는 완전히 미국 성토장이었습니다. 트럼프 일당이 간세 폭탄을 터뜨리며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 동맹을 협박하며 막대한 돈을 떠들내고 있다. 뭐 민주당 의원들도 미국이 기본적 예의도 내다버리고 대놓고 깡패짓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 의원연맹 소속으로 미국까지 다녀온 김용배도 깡패다. 옛날 말로 하면 거의 사실은 깡패다. 그래서 미국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신뢰를 범하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깡패 같은 짓을 하는 것은 일면 뭐 맞기도 하죠. 워낙 트럼프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그 혼선을 막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뭐 깡패, 망나니 칼춤 이렇게 하면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국민과 우리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십상이죠. 지금 협상이 막바지에 가 있는 이 단계에 어떤 조용히 지켜보든지 아니면은 협상팀에 힘을 실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동을 벌였는데도 이재명은 한마디도 안 하고 숨어버렸습니다. 한미 협상에서 숨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 용산에서 뭐 부랴부랴 뭐 언론 공개를 한 것이 이재명이 미국 워싱턴에 나가 있는 이 장관들 그리고 일본 도쿄에 머무는 조현 외교부 장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회의를 진행했다. 화상 회의를 했다. 강훈식, 위성락 뭐 이렇게 다 참석을 해서 협상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전략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지금까지 뭐 하다가 심지어 지난 금요일에 이 통상대책회의를 하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주재를 맡기고 본인은 부산 가서 타운홀 미팅 했죠. 그 전에 나토 가서 트럼프 만나야 되는데 강주 가서 타운홀 미팅을 했죠. 그런 식으로 국내 정치에만 몰두하면서 시간 다 지났고 이제 트럼프와는 통화조차도 못하고 겨우 한다는 게 지금 그 현지에 나가가지고 협상 준비하는 장관들하고 무슨 화상회의를 해서 대응을 잘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국정 운영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석 그 친형 김민웅 얼마 전에 제가 강화문에서 이제 방송 촌회 때문에 갔다가 어떤 시위대에 막혀서 제가 그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차가 움직이지를 못해서 그때 그 소위 말하는 촛불 행동
그 강화문 그 대학빛 밑에서 행진을 하느라고 차들을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하는 그 행진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그 촛불 행동이라는 게 바로 김민웅 씨가 하는 거죠. 김민석 지금 총리의 친형 김민웅, 윤석열 그 정부가 들어서고 바로 그 주부터 퇴진 운동을 벌였던 그 촛불 행동인데, 김민웅 씨가 지금 이 상황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미국에 대해서 독서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총리의 형인 사람이 주한 미군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양키 제국주의, 이 땅에서 물러나야 된다. 우리 세대가 반드시 이 양키 제국주의가 이 땅에서 물러나도록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형이라는 사람이. 이 미국의 눈치를 보자는 게 아니고 이건 눈치를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지금 주한미군 감축 문제하고 철수하고 방위비 분담금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보하고 경제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독특한 특이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는 협상을 하면은 자기들이 집권 세력이 됐으면은 협상의 여건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냥 이념을 앞세워서 막 양키 고홈을 외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과연 이 이재명 세력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세력인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